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기. 숲속을 걷는데 개 한 마리가 나무 아래 앉아 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개는 성난 이빨을 드러내고 당신에게 달려든다. 당신은 겁에 질리고 화가 난다. 하지만 곧 개의 다리 하나가 덫에 걸려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 순간 당신의 감정은 분노에서 염려로 바뀐다. 그 개의 공격성이 고통과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명상교사이며 심리상담가인 타라 브렉은 말한다. 북인도 바라나시의 인도인 친구 집에서 한 달 남짓 묵은 적이 있다. 가정식 인도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고 낮에는 햇볕 드는 베란다에서 번역 일을 하고 글을 쓸 수 있어 좋았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었는데 의외로 편안하고 글도 잘 써져서 눈치 없이 눌러앉았다. 그 집 아이들도 나를 좋아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겐지스 강에서 배를 타자거나 영화관에 가자고 졸랐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 부부와 함께 본 영화는 공교롭게도 이런 내용이었다. 시골에 사는 남자가 뭄바이의 친척집에 놀러왔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바람에 친척 부부는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아침이면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안 나오는 바람에 아이들은 학교에 지각한다. 부부는 어떻게든 그를 시골로 돌려보낼 계획을 꾸미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그래서 날마다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한다. 툼 카부자오게, 제발 떠나줘. 유명한 코미디 영화라서 고른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아니라고 친구 부부는 째려보는 나를 안심시켰지만 그런다고 쉽게 떠날 애가 아니었다. 의심스러운 식당 음식과 썰렁한 게스트하우스의 지척거니와 여행 생활자를 자처하는 나도 가족적인 따뜻함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그 집과 벽을 사이에 둔 옆집에 중년 여성이 혼자 살았다. 처음부터 나를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더니 아니나 다를까 날카롭고 성마른 사람이었다. 거리 청소부와 행상인 등 거의 모두에게 언성을 높였다. 내 방 창문이 거리로 나 있어서 아침부터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와 욕설을 들으며 잠이 깼다. 분노에 찬 고성이 멈추지 않았으며 곧잘 싸움으로 이어졌다. 사소한 말과 행동도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그녀의 성격을 알지 못하는 행인들은 좋은 먹잇감이었다. 이유 없이 이빨을 드러내고 덤비는 그녀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피했다. 그녀의 분노 속에 고통이 있음이 느껴졌다.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상실감과 원한의 표현이었다. 친구의 아내가 설명했다. 계급이 다른 결혼으로 인해 그녀는 시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은 분가해서 시댁과 단절된 상태로 살았다. 그리고 몇 해 전 인도의 추석에 해당하는 큰 축제 디왈리 때 다른 도시에 있는 시댁에 다니러 간 남편이 그곳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 자매들은 그녀에게 알리지도 않고 장례를 치렀으며 그녀는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2달이 지나서야 그 도시에 온 사람으로부터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큰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힌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나뿐인 아들은 두바이에서 직장을 다니고 그녀는 어둡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다. 시댁에 대한 분노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으며
주변 사람들을 향한 공격성으로 분출되었다. 숲에서 홀로 덫에 걸린 그 감정은 치유될 길이 없었다. 어떤 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덫에 걸려 있는 사람의 고통체 때문이다. 티베트 불교에 정통한 학자 엘렌 웰레이스는 이렇게 표현한다. 당신이 식료품 봉지를 하나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군가와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봉지 안의 내용물이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었다고 하자. 으스러진 달걀이며 흥건한 토마토 주스 사이에서 몸을 일으키며 당신은 소리를 지르기 직전이었다.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장님이야? 고함을 치려는 찰나 당신과 부딪힌 그 사람이 실제로 시각장애인 것을 알게 된다. 그 사람 역시 엎질러진 식료품들 사이에 넘어져 있다. 그 순간 당신의 화는 사라지고 대신 연민심과 염려하는 마음이 일어나 이렇게 말한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까요?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다. 어느 날 아침 배가 꾸르륵거려 과일에 묻혀 먹으려고 수제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오다가 부엌 창문으로 내다보는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시비를 걸까봐 내가 먼저 소리쳤다. 나마스테, 바비지. 나이를 분간할 수 없는 장발의 외국인이 갑자기 형수님을 외치자 그녀는 흠칫 놀랐다. 나는 인도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배우처럼 하이톤으로 외쳤다. 형수님, 요구르트 드실래요? 그리고 거부당하기 전에 요구르트 컵을 얼른 창떡에 올려놓아 주었다. 잠시 후 베란다에 나와서 살펴보니 원숭이가 훔쳐가지 않았다면 그녀가 들여간 게 분명했다. 3대째 하는 가게에서 밤새 발효시킨 소문난 다희였다. 바비지는 요구르트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아침마다 형수님 요구르트 드실래요? 가 내 노래가 되었다. 내가 갈 수 없을 때는 아이들을 시켰다. 이제 그녀는 나와 아이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게 되었으며 골목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언쟁도 눈에 띄게 줄었다. 유산균은 장에 좋으며 활발한 장운동은 몸과 정신의 요가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밤에 누워서도 벽 건너편 형수님의 장 속에서 꾸르륵거리며 유산균들이 활동을 개시해 그녀의 고통을 말끔히 낫게 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녀의 비할 데 없이 굴곡진 삶도 제발 빨리 떠나줘가 간절한 기도문이 되기 전에 모란꽃에서 뒷걸음쳐 나오는 꿀벌 같은 아쉬운 심정으로 그 집을 떠나면서 친구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잊지 말고 바비지에게 수시로 요거트나 과일을 선물할 것을 부탁했다. 친구의 아내가 우리 집에도 놀러 오면 좋은데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길래 나는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갈 것을 주문했다. 바비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대손손 잘 발효된 유산균 덕분에 그녀의 얼굴에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바라나시의 그 골목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문 앞에서 형수님 집에 있어요? 하고 불러보라. 녹슨 격자무늬 창살 사이로 웃는 얼굴이 내다볼 것이다. 내 친구의 아내는 잊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기를 실천했다. 고통은 주로 단절과 고립에서 온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연결이다. 그것이 나의 경험이다. 비록 이것을 깨닫는데 생의 반이 걸렸지만 꽃이 피지 않으면 꽃이 아니라 꽃이 자라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 누구나 삶에서 고립을 경험하고 그때 세상과의 연결을 위해 나름의 몸짓을 한다. 우리에게는 그 몸짓을 읽는 연민과 공감의 눈이 필요하다. 홀로 된 그녀의 분노와 싸움 역시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다. 비록 방법은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그 몸짓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었다.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연결되고 싶어요. 나는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혹시 당신도 고립된 감정의 덫에 걸려 있다면 요구르트 드시겠습니까?